뉴스로 본 2021년 한반도 사회를 맡은 금초롱. 전승호. 오덕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경기도는 DMZ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파주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느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제가 지역에 관련된 얘기들 좀 전달하기 전에 혹시 뭐 최근에 뭐 DMZ 지역을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다, 뭐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요즘 경기도에서도 어떤 그런 포럼 같이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몇 번 언급하시는 거를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게 2021년도 올해 5월에 그 DMZ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었어요. 거기에 그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이제 발표도 하시고 얘기들도 나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DMZ 포럼 경기 평화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실린 것이 우리 첫 번째 기사로 지금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남북 평화 협력과 DMZ 어쨌든지 그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것을 채택하면서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을 조금 담아냈어요. 거기서 보게 된 몇 가지 좀 기사문 보고 중요했던 내용들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DMZ를 소통과 협력의 미래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DMZ 내에 생태 보전과 문화유산 복원. 일단 저기서도 보면 DMZ의 생태 보전. 생각해 보셨을 때 DMZ의 그 생태 환경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DMZ 그 뉴스로 계속 봤는데 뉴스에서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에 환경이 대두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조명이 있었는데 DMZ에 그렇게 많은 그 생태 자원과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문명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전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어떤 공간들 속에서 DMZ만큼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데가 없죠. 그게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좋은 보물이긴 한데, 왜 그렇게 자연이 보호될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해보면 좀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죠. 네. 근데 어쨌든지 그러한 생태 보존과 관련된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활용하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뢰 제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이 남북공동으로 이걸 추진을 해서 세계에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자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다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유네스코 유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세계유산, 또 무형문화유산, 또 세계 기록유산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일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아까도 우리 승호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9년에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같이 남북의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 2020년 신년사에서도 요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DMZ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들어가는 것. 물론 이제 2019년 3월에 우리 세계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처가 문화재청이에요. 문화재청. 근데 문화재청에서 이미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을 출범을 했었어요. 출범을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서 다 서너 차례 정도 포럼이 있었고요. 그 포럼에서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세 개의 주체죠. 문화재청,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비무장지대 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실태조사에서 이제 여기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 일단 그 우리 GP라고 하죠. 감시초소. 거기 지금 폐쇄된 GP 있죠. 네. 거기 관련된 것도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이 분단되면서 사라졌던 마을.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옛날 길.
이런 데도 확인을 했고, 오.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이라든가 두루미 같은 천연 기념물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고, 파주의 그 민통선보다 더 안쪽에 있는 판문점 옆에 있는 대송동 마을도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뭐 구석기 유물이라든가 고려시대 유물 이런 것도 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각도로 다 지금 DMZ 지역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2019년도부터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실무적으로 네. 그거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조사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가 되게 크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계유산에서 보게 되면 유네스코 지금 아마 이제 화면으로 나갈 텐데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세계유산이고요. 세계유산에서도 보게 되면 그 하위 개념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유산 자체가 보면 이제 기념물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이라든가 구조물. 자연유산은 생태 쪽과 관련된 거겠죠. 근데 복합유산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 복합유산이 두 개가 뭔가. 예, 두 개가 합쳐서 같이. 아. 그럼 우리 진행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그 하위 범주들 중에서 DMZ는 문화유산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자연유산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복합유산으로 가야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연유산 같기도 한데 또 복합유산 같기도 하고 사실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어디로 등재할지 명확하게 결정은 안 났어요. 명확하게 결정은 안 났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건물, 예를 들면 GP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초소도 있고. 네, 초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쵸, 되게 문화유산. 중요한 유산이고. 그렇지만 또 생태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유산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DMZ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네. 사실 이게 DMZ라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보기 좋은 거이긴 한데 이게 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계가 뭔가 주목해준다 이런 의미 그 이상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지 이 양극화 시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이 명확하게 나눠져서 이렇게 싸움하고 이럴 때 그 시대에 분단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 산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예, 그랬을 때 이 두 나라가 어쨌든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종전선언처럼 이 평화협정 같은 것까지 나아가서 맺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을 되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또 후손들에게는 생태적인 보고도 있지만 이 전쟁 유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유산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 이렇게 유산에 보게 되면 우리 나치 수용소 있잖아요. 나치 수용소도 독일에.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좋아서 등록돼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나치 수용소 같은 경우 독일 사람들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만 그곳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들한테도 상당히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이 DMZ의 어떤 세계유산이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 유산을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국경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국경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무섭고 긴장되고 어떤 분쟁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DMZ의 그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은 더 이상의 어떤 가치가 우리 인식 속에 새겨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 봤던 파주 지역에서 많이 큰 노력을 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기 출입사무소도 있지 뭐 다 있고 하니까 통일부와 연결돼서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또 다른 접경 지역인 연천이나 김포 쪽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가 접경 지역에 포함이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접경 지역은 사실 이렇게 넓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바로 북쪽하고 접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때 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육지로 접해 있진 않죠. 하지만 이제 김포 쪽에 가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강 하구라고 불리는 거기가 이제 본 명칭은 조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인데 그 강을 건너면 바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어떻게 보면은 휴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을 마음대로 건너갈 수도 없고요. 북쪽 지역에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인천 지역도 연평. 네, 인천 지역도 결국에는 그 해상의 접경 지역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그 김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김포에서도 그 애기봉 전망대라고 네. 사실 그 강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강이 엄청 가깝잖아요. 네. 육안으로 보인다는. 네, 육안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그쵸, 있는데 육안으로 보인다는. 그 애기봉 사실인가요? 전망대는 어떻게 지금 개방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애기봉 전망대 제가 이제 개관하기 전에 가봤었고요. 오. 네, 가서 우리 또 경기도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촬영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뭐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 지금 이제 경기일보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 저는 이제 뭐 눈으로 봤을 때 몇 킬로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설명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뭐 3km, 4km 이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에 지금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이게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지역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최소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1.4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오. 1.4km면은 진짜 눈으로 예. 그쵸. 진짜 보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전망대 가서 봤더니 정말 보여요. 정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연히 망원경으로 보면 뭐 너무 정확하게 보이고요.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애기봉 전망대는 그 원래 이제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북쪽에서 기분 나빠해서 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뭐 내려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이에요, 여기가. 애기봉 아, 진짜요? 네, 그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다가 북쪽 지역에서 불편한 기색이 또 있고 해서 또 그것을 또 안 했다가 또 긴장 상태가 되면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점등을 했다가 이렇게 좀 했던 지역이에요. 올해는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군요. 네, 그게 없어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평화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앴고 2017년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착공을 해서 4년 정도 지난 2021년도에 이제 개관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가까우니까 그런 그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4년 전이면은 4년 전에 개봉했을 법한데 그러게 왜 이제 개관을 이렇게 개관했다는 늦어졌죠? 거는 거기가 원래 군사 접경 지역에서 애기봉 전망대라는 곳은 군 시설 안에 있던 지역이에요. 군부대. 예. 근데 그 군부대를 이제 물론 이제 군부대 안에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곳에 방문하셔서 그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차례도 지내고 이렇게 하셨던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군사 시설에 대한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평화공원으로 이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꾀한 거죠. 예.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네, 했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곳에 가보시게 되면 그 전망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평화의 종이라고 그래서 이제 총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철모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었던 어떤 잔재물을 녹여서 만든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은 평화의 종도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네. 네, 그 안에 이제 뭐 학습관 건물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KTX 모양으로 돼 있어서 VR 체험을 해갖고 이제 그 북쪽 지역을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 그런 지금 전시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관광지 중에 제일 가고 싶은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또.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이 DMZ 유네스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김포나 연천이나 이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조금 평화 공원이나 평화의 무드로 점점 조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연천 지역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연천에 그 정곡리 유적지 있잖아요. 오, 정곡리 유명하죠. 유적지에서 그 개성에서 그 남북이 협력해서 했던 개성 만월대 그런 그 조사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11월 한 달 동안 유물을 전시를 하는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던 유물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수 있다. 그때 이제 공동 발굴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개성 만월대도 지금 유네스코 그 유산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추진하고 돼 있군요. 있군요. 아니요 이미 지정이 지정돼 있고요. 아, 2013년에 이제 여기서 돼 있고요. 그 지역에 금속 활자 6점 기사에 보면 홀로그램으로 복원한 기와라든가 청자 이런 것들로 전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물들을 재현을 해서 그 북한에 있는 출토 유물의 원형을 느낄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 발굴단이 이제 이제 서로 하면서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카툰으로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사진이라든가 영상으로 해서 남북 협력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사실 제가 연천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고 이제 거기서도 어떤 VR이나 네네, 과학기술 여러 가지로 해보셨죠? 네,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어떤 통일과 관련된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과 합쳐져서 그 일반인이 보기에도 어떤 통일이 지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액티브하고 점점 자기가 진짜로 체험할 수 있는 걸로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좀 이렇게 재밌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옛날 같이 뭐 저기 뭐야 뭐 하게 되면은 민족이 하나가 돼. 물론 민족이 하나 되는 거 맞죠. 민족이 하나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 기성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통일에 관련된 그런 아련함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통일관을 네. 또 네. 반영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좀 즐겁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유산과 관련돼서는 남북이 지금 공동으로 등재하자라고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세계유산 중에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등재된 유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함께.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뭘까요?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뭐 김장 문화라든지 아니면 한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김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데 남북이 따로 돼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따로 돼 있구나. 네, 따로 돼 있습니다. 뭔가 같이 할 법도 한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이네요. 그래서 같을 것 같지만 같습니다. 근데 따로 왜냐면 국가별로 따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깨진 게 씨름이 2018년도에 씨름.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오. 이것도 원래는 따로 신청을 했어요. 아. 따로 신청했었는데 유네스코 이쪽의 위원회 측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제안이 됐고 양측이 다 동의해서 공동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의 레슬링이라는 이제 그런 코리아 레슬링. 씨름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공동 등재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공동 등재했던 일도 사실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설레가 있다는. 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와. 하지만 약간 이제 북측에서는 약간 좀 그 DMZ 공동 등재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이것이 세계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분단돼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 고착화시키는 거다. 약간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이제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동 등재는 좀 긍정적인데 그 DMZ에 대한 유산과 관련된 문제는 약간은 지금 좀 부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대화를 통해서 좀 나아가게 되면 앞으로 좀 좋은 전망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 특히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그리고 연천과 김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